블랙박스가 내 편이 아닐 때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법한 바로 그 아찔한 순간에 관한 겁니다. 좁은 골목길, 마주오는 차, 그리고 쾅 하는 둔탁한 소리. 블랙박스는 있었지만 영상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실 10%의 차이가 무려 1200만 원의 차이를 만든 이 사건, 과연 법원은 어떤 근거로 판단했을까요? 2021년 11월 23일 오후 2시 15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폭 3.2m의 도로, 여러분도 한 번쯤 지나쳐 봤을 그런 좁은 골목이었죠. 42살의 김민수 씨는 그날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15년 된 소나타를 몰고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속도계는 시속 15km, 그야말로 조심조심 운전하고 있었죠.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케이크를 들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SUV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박지현 씨는 그날 몹시 급했습니다. 딸아이 학원 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직접 데리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분명히 봤지만 자신이 먼저 들어왔고 조금만 비켜주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진했죠. 쾅! 둔탁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힌 겁니다. 김민수 씨의 왼쪽 사이드미러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박지현 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안 서세요? 박지현 씨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미 절반 이상 지나왔잖아요. 김민수 씨도 물러서지 않았죠. 두 사람은 곧장 각자의 블랙박스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골목 구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언제 진입했는지 두 영상 모두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수리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이드미러, 교체 측면되어 판금, 도세까지 더해진 김민수 씨의 수리비는 287만 원. 보험사는 쌍방 과실 오형 대 오형을 제안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90%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절반을 내냐는 거죠. 박지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진입했으니 상대방이 비켜줬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보험사 협의는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5월 김민수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총 1,720만 원, 차량 수리비 287만 원, 렌터카 비용 63만 원,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1,37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골목길에서 두 차량이 마주쳤을 때 누가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골목에 진입한 사람이 우선 통행권을 갖는가, 아니면 이미 골목을 상당 부분 통과한 차량이 더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좁은 골목길 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어도 과실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싸우게 되죠. 이 판례 하나가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해하면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고, 즉 김민수 씨 측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은 이미 골목길의 70% 이상을 통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속 15km로 서행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까지 울렸는데 박지현 씨 차량이 그래도 계속 전진했다는 거예요. 사고 2초 전까지도 피고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을 통과한 차량에게는 통행 완료의 이익,
쉽게 말해 먼저 지나가고 있던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중에 들어온 차량이 양보했어야 한다는 논리죠. 반면 피고 박지현 씨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먼저 골목에 진입했고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우선 통행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계속 전진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편의점 CCTV는 각도와 거리상 정확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없다며 결국 쌍방이 좁은 골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 오영 대 오영이 합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과실 비율을 인정하셨을지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딱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직접 그 골목길을 찾아가 도로 폭을 재고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인근 상가의 영상 기록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불과 12m 떨어진 곳에 설치된 편의점 CCTV였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 차량이 약 1.2초 먼저 골목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원고 차량은 이미 골목의 약 65%를 통과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진입 후 겨우 20% 지점에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훨씬 더 많이 진행한 건 원고였던 거죠.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안전운전 의무와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좁은 골목에서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 차량이 이미 상당 부분 통과하고 있다면 나중에 들어온 차량이 일시 정지하거나 뒤로 빠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시속 15km는 서행이긴 하지만 폭 3.2m짜리 골목에서 맞은편 차량을 발견했다면 시속 5km 이하로 더 줄이거나 일시 정지했어야 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천천히 갔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최종 결론 과실비율 3형 대 7형 원고 청구액 1,720만 원에 70%인 1,204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총 1,245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험사가 제안했던 오형 대 오형과 비교하면 약 1,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결과였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골목길에서는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통행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라면 양보는 나중에 들어온 쪽의 몫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좁은 골목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진행했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멈추세요. 시속 15km도 사고 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또한 사고가 났다면 현장에서 주변 CCTV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블랙박스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사명 대 7형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형 대 오형이 맞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매주 새로운 판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변에 법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